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24의 핵심 기능은 인공지능 번역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터 같은 엄청난 수준의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었나? 기본적으로 LML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LML을 단순히 활용만 한다면 일반 고사양의 PC에서도 돌아가긴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에서도 실시간 번역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 증류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식 증류는 영어로 랄리지 디스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증류라는 단어는 우리가 증류주 등에서 사용하는 증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증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술을 증류하는 이유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지만 인공지능에서 증류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LML은 기본적으로 PC에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죠. 챗GPT를 한번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소요되었다라고 하고 현재까지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습한 모델은 어떤 질문을 해도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학습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과 가중치를 저장해 추론을 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핵심만 뽑아서 경량화하는 것이 날리지 디지털입니다. 흔히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티처 모델은 원본 모델을 말하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원본 모델을 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조종해 경량한 모델을 뜻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배워서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세하게 들어가면 선생님보다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모가 큰 티처 모델보다 티처 모델로부터 배운 스튜던트 모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처럼 하드웨어 스펙이 떨어지는 단말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에 비해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높지만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튜던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요즘 갤럭시 24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NIPS 2014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 Distilling the Knowledge in the Neural Network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큰 모델이 생성한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여 작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증류 개념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은 계산적으로 복잡하지만 큰 모델이 데이터에 풍부한 표현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작은 모델로 증류할 수 있다는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논문은 표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 엠니스트의 데이터셋을 사용해 실험을 하며 큰 모델로부터 소프트 타겟으로 훈련된 작은 모델이 전통적으로 훈련된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작은 모델을 그냥 학습하는 것보다 큰 모델로부터 증류해서 작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속 증류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소프트 타겟이 큰 모델에 의해 학습된 클래스 간의 관계와 일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모델로부터 지식을 더 관리하기 쉬운 모델로 전달함으로써 성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더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한 AI 기술을 더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선행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응용한다는 개념은 전이학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학습은 기본적으로 성능을 더 좋게 하는 목적의 학습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테니스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테니스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유사한 모델을 찾아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찾아서 적은 데이터 간단한 학습으로 파인튜닝의 테니스를 학습시키는 것이죠. 전이학습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이학습 방법과 코딩으로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CNN 중 하나인 VGG16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코딩을 많이 공부합니다.
의학처럼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유사 모델이 많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이학습은 동일한 분야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구, 테니스처럼 다른 분야에 대한 성능 향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식 증류는 성능 향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지식 증류를 거칠 경우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델의 크기는 줄이지만 추론 능력은 소폭만 감소시키고 PC와 스마트폰 등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최근에는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넘어 티처 모델보다 성능을 좋게 하는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 증류는 출력하는 예측값을 학습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 사진을 보았을 때 딱 강아지라고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0.6, 고양이는 0.3, 자동차는 0.0001 등의 0에서 1 사이의 소프트 라벨의 예측값을 출력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찾아서 강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예측값을 학습하는 것이 지식 증류의 특징이며 강아지가 최종 예측값이 나오긴 하지만 고양이도 비슷한 값이 나왔으며 자동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로 유명한 허깅 페이스의 버티를 지식 증류해서 원본 버티보다 모델 크기는 60%밖에 되지 않지만 추론 속도는 60% 더 빠른 디스틸 버티를 만들었습니다. 모델 크기는 60%밖에 되지 않지만 버트의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